한 달이면 하야다. 탄핵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발언이냐? 명태균의 발언이죠. 명태균 씨가 검찰에 나를 잡아가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거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수사가 어떤 갈래로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 기존에 드러난 의원 3억 6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단순히 3억 6천이라는 돈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 세비 반띵을 이뤄낸 이 유례없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 말고도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수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법적인 걸 알면서도 나를 잡아놓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 전 뭐 둘 다라고 보는데 불법인 거를 모를 리는 없겠고요. 네, 웬만하게 활동을 하고 정치 짬바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다면 2억 6천에 해당하는 그 대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천으로 그걸 돌려받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양쪽 다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데에서 일단 언급을 해드리고 자 일단 보면은 채널A의 입장과는 약간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사실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명태균을 만난 적은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는 대통령실이 아직 입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만 요거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소개해 드릴게요. 봅시다. 짠.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이건 이제 어제 채널A 단독 메인 기사인데 본인이 검찰에 잡혀가면 한 달이면 하야고 탄핵이다. 감당 못할 거다. 잡아가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김 전 의원 측과의 돈 거래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라서 공천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국민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 마치 이것도 압수수색 할 거면 해봐라라는 식이에요. 이게 일찍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었던 알파벳 D씨가 이미 뭐 이름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이 명태균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고 이제 증언을 한 바 있고 다른 뭐 휴대폰 포렌식을 대비를 해서 뭐 다른 휴대전화에 백업을 해놨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그거와 아주 뭐 유사한 발언이죠. 휴대전화 여러 개 있고 텔레그램을 다른 데다 옮겨놨다. 그러니까 그거 황금폰이다. 그거는 이제 나오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이제 이런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 압수수색에서는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걸로 전해지는데 깡통폰은 돌려받아가지고 기자들과 통화를 하고 다닌 걸로 이미 확인을 했고요.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자 봅시다. 대통령실 입장이 있네요. 입장이 어제 이 메인 뉴스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보면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좀 따라가 볼게요.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2021년 후보 시절입니다. 윤 후보는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명태균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 라고 고위 관계자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처음 봤다. 이후에 또 만났나? 라는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만나지 않아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여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로는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는 안 만나서 그 뒤로는 소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김건희 여사와는 그 명태균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지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실제 대통령과 당선 이후에도 소통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명태균 주장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명태균 주장에 따르자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 기억나시죠? 이제 그 기사 초반 아주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것처럼 보이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본다면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명태균은 통화를 했거나 소통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르자면 아무튼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아 쪽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요런 대목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직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딱 단정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게 지금 너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장과 사실이 너무 막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의 영역과 수사의 영역은 좀 구분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하고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왜 더 그 이상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저 방송 오래 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차원에서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기사만 끝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따라갈 건 너무 많으니까 바로바로 가보죠.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명태균의 이것도 주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기에 들어와서 명태균 씨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나올 때부터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수준으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만성화된 거야. 또 명태균이야, 또 김건희야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실 분은 없겠지만 너무 이걸 낮은 온도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펄펄 끓으셔야 돼요. 열받으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실제로 인수위 참여를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명태균한테 제안했고 본인이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설명을 해줘야죠.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더 자세히 더 상세하게 해명을 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오해를 받죠. 아무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종호 씨 나왔을 때도 유사한 행태였고 지금 명태균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의 반응이라는 게 텔레그램이 있다라는 보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해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아닌가요? 아닌가? 잠깐만요. 밖에 공사를 하나 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내가 다 안 들리네. 이제 좀 조용하죠. 독서실 같죠. 예, 죄송합니다.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계속 말하는데 내 목소리가 계속 커져서 왜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자연광을 받고 앞에 있는 조명을 끄고 자연광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환기 차원에서 문도 열어놓는데
오전부터 공사를 하나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런 명태균의 과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통령실의 해명에서는 그냥 핵심은 뭐냐면 당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연락을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대목에서는 아까 우리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여기 뒤에 후반부에 나오긴 하거든요. 공직 제안은 어쨌든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은 하긴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익명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 건 익명이잖아요. 자신이 오피셜하게 나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백 브리핑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친한 기자에게 고위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기자한테 흘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해명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거 제 판단입니다만 닉네임이래. 저기 익명으로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또다시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익명 관계자가 흘린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 나온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부인한 내용은 만난 적 있고, 그리고 공직 같은 거는 인수위나 현 정부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고위 관계자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우리 국가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이다이로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고위 관계자가 모르게 소통하면 이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저 여사님 명태균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사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런 해명은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현 상황을 뭉개는 정도 수준의 잠시 땜질식으로 모면하려고 위기 모면형 대처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도 일단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면적인 반박이나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뭔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개헌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 있었던 여러 의혹이나 논란들에 대해서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심지어 기자들 불러다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터뷰까지 합니다. 물론 대통령 우위에 있는 인터뷰이긴 했지만 저기 손을 살포시 포개서 공손하게 대통령을 만났던 기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둘이 나와가지고 손 붙잡고 우리 명태균이랑 그런 사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 수준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공직자 제안한 적 없고 당선 이후에도 소통이 없었다. 이 정도의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 그랬더니 명씨가 했던 말, 요게 이제 어제 남천동인가 거기서 출연진들도 재밌게 조롱을 하던데요. 닭을 키워서 납품 아니 닭 키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 나는 이제 납품이 끝났으니까 나는 가공은 안 해. 나는 납품만 나는 납품만 하는 거지. 나는 가공을 안 합니다. 나는 가공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닭을 가공한 사람은 많다. 기분 좋은 날이면 하림이랑 뭐 있냐? 하림이랑 뭐 있냐가 너무 웃기다. 하림이랑 뭐 있냐? 예, 아니 닭 키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닭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하는 사람은 많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겠다. 오늘 댓글 드립 넘치네요. 천하림 뭐야? 천하림. 하림 명태균 선생. 천하람이 아니라 천하림. 예, 그럼 김 여사는 닭공장 사장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하는 사람은 많다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추가 텔레그램 캡처본도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는데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라는 메시지를 김 여사가 보내왔고 이에 명 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엄벌하라고 회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뭐 당시에 어떻게 핑계댔는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서 교통 상황 등 때문에 참배 없이 장례식에 참석한 거다. 이때는 이제 천공이 더 많이 부각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선물을 뜯지도 못하고 뒀다가 추석 때 지인에게 모두 나눠줬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예, 요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정해진 시간에 기사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이거는 제가 준비한 기사의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양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많어. JTBC는 어제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누가 와서 명태균한테 공을 세웠으니까 선생님께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외부에 말해도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조언을 해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걸 본인이 조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강조해 또 강조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개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나를 좀 띄워줬다. 뭐냐? 취임 6개월 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왔고 이런 대화를 했다. 대통령 때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되는데 다만 돈 문제는 얽히지 말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이권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왔는데 누군지 몰라. 예, 누군지 몰라. 모른다고 합니다. 간편하죠? 예, 유리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일 자신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명태균. 어제 재밌는 드립이 신인규 변호사한테 배웠는데 구태정치보다는 역시 현 상황은 명태정치. 예. 아이고야. 아이고 다시 해도 재밌다. 저만 재밌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전자 따뜻한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오늘 새벽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명태균 업체 대선 1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50회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 가상 대결 등 50회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9회 또 실시가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미공표 조사가 면밀 조사라고 해서 미공표 조사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 아마 공표한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건 미공표 조사 말고 공표 조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도 이거 명태균 씨가 명함 들고 다닌 겁니다. 시사경남 대선을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50건을 했다. 예.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업체가 진행한 다른 조사들에 대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고발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테지만 이 표본 대표성 표본 대표성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어떤 지역, 어떤 대상, 어떤 연령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공표가 돼야 되잖아요.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경고 조치를 진행을 한 것이고 명 씨가 직접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 중에서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공표된 조사들 중에서도 사실 미공표 공표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 이미 전문 용어가 돼버렸지만 뭐 여론조사 탄이라고 부르나요?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해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라는 정황이 이미 명태균 덕분에 세상에 다 공개가 돼버렸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표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한다는 건 여론 조작이죠. 예, 그래서 명 씨가 실제 이 텔레마케팅을 과거에 했다고 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표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기존에 어떠한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표본으로 돌렸다고 하면 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윤 후보 지지 성향이라든지 당시 지역민들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 대상으로 만약 돌린다고 한다면 뭐 그런 형태로 표본을 샘플링 자체를 뭔가 공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이미 짜 맞춰진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 이력을 갖고 있는 명태균의 업체가 이런 식의 조사를 한 내용이 50건에 달하고 있고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요건 이제 공표된 조사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미공표된 조사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실제 여론조사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도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재밌게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명시 관련 업체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대선 후보 간 지지도 조사, 윤 대통령과 이재명 등 야권 후보의 가상 대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등이 포함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찬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겨 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9회 실시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인데 오세훈이 찾아와서 4번이나 울었다고 했죠. 재보궐 여론조사도 대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 적합도 조사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대결. 여기 보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요 조사도 마찬가지로 혹시 오세훈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내용은 아니었을까? 문제는 이 기간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불법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길지만 따라가 볼게요. 판결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 2019년 3월 한 지역구 총선과 관련해 유무선 전화 데이터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을 했고요. 성별 연령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물은 질문들을 제외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원됐습니다. 같은 수법을 썼다. 그러니까 즉 불법으로 수차례 법적 처벌을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동종전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구축한 전화표본 19만 명, 32만 명, 18만 명
창원지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참 무능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법적으로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사기꾼인 거잖아. 근데 이분의 동종 전과를 활용해서 유리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서 선거를 치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겠네. 누구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예.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내가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휘둘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같은 불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예. 자체 여론조사가 시중에 유포된 것을 적발해 고발 경고 조치를 했다. 출처가 분불명한 자체 보유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비공표용 조사, 위에 건 공표용이고 아래 건 비공표용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시중에 유포돼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만든 전화번호 표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반복해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하는 데 쓰였다. 비공표용 조사, 그리고 그 비공표용 조사의 표본은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DB로 돌린 것입니다. 미공표용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 형식을 취해 특정 후보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자,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각각 이미 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고 동종전과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수법을 똑같이 써서 이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거를 토대로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회유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당선될 수 있다. 라고 호도했다면 사기꾼인 거죠. I am mountain이에요. I am 신뢰니까. I am 닭장수입니다. I am 닭을 키우는 사람. 닭을 납품하는 사람. 제가 시방 닭을 잘 키웁니다. 라고 약 팔고 다닌 거죠. 예. 모이 팔고 다닌 거지. 모이. 닭들한테 모이를 팝니다. 병아리들한테 모이를 막 팔아요. I am 양계장입니다. I am 신뢰예요. I am 마운틴입니다. I am 판을 짜는 사람. 판을 구축하는 사람. 판을 어떻게 구축해? 모이를 막 뿌립니다. 예, 모이를 막 뿌려가지고 내가 이런 여론조사도 해봤다. 저런 여론조사도 해봤다. 막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를 뿌려다가 그냥 후보들을 막 호도해요. I am 양계장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참 난리네요 진짜. 자, 명태균만 지금 얘기하는데 30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제목만 그럼 빠르게 요건 훑겠습니다.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했다. 요거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공천 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확보했다.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라고 강혜경 씨가 현재 주장을 하고 있죠.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 담당자입니다. 이분이 스픽스에 나가서 인터뷰한 분이죠.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 이건 뭐 공폰 제출받은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 보죠. 태블릿 PC 등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그 통화 녹취록에는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떡할까요? 라고 누구한테 강혜경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묻는 통화 녹취가 들어가 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세비 반띵,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 요렇게 검찰이 어쨌든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그 녹취도 함께 확보했다. 예, 녹취의 성격 그리고 상황에 대한 보도를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도들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심정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잊었던 정치인, 잠시 잊혀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였냐? 누구일까요? 예, 바로 이 사람이죠.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가 다 망하게 생겼다. 라고 요즘에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쨌든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중에는 저는 뭐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적잖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했다.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이 발끈하시죠. 이준석은 나한테 정치를 배운 적이 없고 나는 이준석에게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다. 친구 아들인 걸로 알고 있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친구 아들이 이준석입니다. 명 씨의 이 말은 완전 거짓이다. 이준석은 본인 스스로 여러 차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명 씨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에게 정치를 가르친 거라고 이준석 스스로 수차례 걸쳐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명 씨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거짓말로 내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즉 유승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준석과 김종인은 특수관계인 것을 규정해놓고 전제해놓고 자신은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25년 정치를 하면서 정치권의 별별 이상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명태균 문제 있다 이거예요. 명태균 문제 있는 사람인데 왜 가까이 하냐. 가까이 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들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명태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 약점이 잡히고 이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한심하고 수치스럽다. 보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 중에 이준석 의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천하람 의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함께 싸잡아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제 그 이준석의 본진인 FM 코리아에서도 거의 뭐 유승민 전 의원은 가루가 되게 씹혔지만 사실상의 손절이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에도 이준석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는 사람들이 뭔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 가깝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로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 가깝지 않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억울하게 본인이 명태균의 주장으로 하여금 이게 낑겨 들어가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리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보수 정치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보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유승민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정치를 왜 하는가?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원내대표를 겪으면서 그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박수를 받았던 명연설이다 보니까 저도 그 연설을 좋아는 합니다만
그런 분의 심정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정치 현실, 작금의 현실은 아주 개탄스러우시겠죠. 특히 보수의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의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수의 수준이 안타깝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거는 약간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한 건가요? 홍준표 시장도 뭐 개파를 만들지 않는다고 인자, 응? 정치인이 일본 정치인한테나 일본 정치한테 배운 나쁜 관습이에요. 이건 홍준표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불법 공천 개입이든 불법 정치 자금이든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법대로 심판해야 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고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다라는 걸 명심해라라고 하면서 재밌는 건 요 사진과 명태균을 같이 걸었죠. 저는 만약에 요 사진이 같이 안 걸렸으면 펜코의 분노가 좀 덜했을 거라고 보는데 요 유승민 의원께서 요 포스팅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명태균과 이준석, 천하람을 같이 걸어 넣으면서 더 많은 비판을 현재 이준석 본진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허 참. 어쨌든 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이 정도로 움직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부부하고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 게 마구마구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사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황을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익숙치는 않으시겠지만 절대로 익숙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지금 명태균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이런 미온적 대초로는 이 상황이 매듭지어질 수 없습니다. 봉합은커녕 깔끔하게 매듭지어서 덮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과 명태균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명태균을 진짜 잡아서 족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저렇게 지금 기세등등하여 나를 잡아가면 곧 탄핵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게 우리 엠브로시아님 말씀처럼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 다음 주제 넘기기 전에 요 말씀까지만 하고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뭘 모르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잠깐만요.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생각 중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주말에 장성철 소장이 정치인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여론 조작 의혹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엄청난 핵폭탄급 이슈가 곧 터질 예정인데 그게 터지면 사실상 이 정권은 그런 표현 안 하셨지만 이 정권은 끝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요 어떤 보도인지 모르고요. 어디에서 보도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과는 또 다르게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터질 건데 그거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유수의 그 화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평론가들 중에 복수에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분도 말을 해줄 수가 없대요. 엠바고고 기자와의 그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총 두 분께 이제 건너 들었는데요. 사실 원래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터지면 그냥 대통령은 끝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권이 끝나는 거다 이건. 그래서 더 우리가 뭐 국정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고 기존에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나 당무 개입 의혹이나 선거 개입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곁가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목금이나 토일까지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될지 일단 저는 궁금하고요. 어제 있었던 서울의 소리 보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보도할 내용은 주류 언론에 가까운 곳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 뭐 정권이 무너지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을 거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명태균, 김대남,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런 거 곁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미소천사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깐 기억이 났는데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의혹은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도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안 되냐. 제가 진짜 비밀 유지하겠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자기도 얘기할 수 없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실제 알면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저 그 정도 선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카더라이겠죠. 카더라인데 과거의 카더라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몇 주 전에 열심히 다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텔레그램이 있다 없다 뭐 이러더니만 녹취록 등장하고 공익제보자 등장하고 뭐 주가 조작의 심화 보도가 나오고 공천 개입 보도가 나오고 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그로 끌겠다고 던지는 멘트들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진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민주당에서 이미 단독 보도가 됐던 내용이지만 차기 집권 플랜을 가동할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집권 플랜 본부 기억나시죠? 집권 플랜 본부.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운 게 보도가 된 게 이틀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그제 어제거든요. 근데 집권 플랜 본부를 실제 거론할 정도라면 지금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집권 모델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디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을 정도의 이야기라면 이제 그런 핵폭탄급 보도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미 새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혹은 국정감사 기간에 함께 공동으로 언론사와 민주당이나 법야권들이 함께 터트릴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집권 플랜 본부가 미리 준비돼 있고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영피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들었던 얘기만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의 시점이 무르익지 않아서 크로스 체크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런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떠돌아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현 시국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